서로 같은 게 맞지?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쌤이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으로 상상을 해서 그 결과를 생각해 보자. 집합 연산의 성질 법칙. 집합 연산에 합집합과 교집합, 여집합과 사집합이 있잖아. 그것들의 성질과 법칙들을 알아볼 거야. 첫 번째, 집합 연산의 성질. 쌤이 집합 연산들을 적을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쌤이 쭉 나열을 할게. 그런데 이런 나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집합의 정의로 생각해도 좋긴 한데 이 집합이란 게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벤다이어그램 이 방향으로 갈수록 더 구체화된 거잖아.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 중심으로 생각하면 훨씬 편하겠지. 그래서 쌤이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벤다이어그램으로 상상을 해서 그 결과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집합을 시각적으로 생각해서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얘기야. 되겠지? 쌤이 연산들을 충분히 적었거든. 그러면 잠시 멈추고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충분히 생각을 했으면 쌤이 하나하나씩 채워볼게. A랑 A랑 합집합했대.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합친 거지? 당연히 A가 됩니다. 그리고 교집합을 해도 마찬가지야. 자기 자신이 될 테고 공집합과 A를 합집합하면 A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집합과 합집한 거니까 A가 나오겠지. 그리고 공집합과 A를 교집합하면 뭐가 될까? 당연히 공집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U는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과 A를 합집합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돼서 이 색칠한 영역 전부겠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 공통되는 부분은 A가 되고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색칠한 부분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지. 그리고 A와 A 여집합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는 나머지 전체겠지. 그래서 전체 집합이 나오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그것을 제외한 영역은 아무것도 안 남겠네. 공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좀 중요한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있어. 그것의 나머지는 여기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나머지는 A가 되네. 그래서 이것은 A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집합과 여집합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 그치?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이번에는 집합 연산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나열할 건데 각 법칙에 이름이 있어. 그런데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법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했을 때 어때? 당연히 서로 같지? 그리고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 이것도 서로 공통되는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상했을 때 당연히 같습니다. 이런 법칙을 교환 법칙이라고 그래. 이런 교환 법칙은 어디서 맨 처음에 봤어? 덧셈과 곱셈과 같은 연산에서 봤었다. 그치? 숫자의 연산에서 교환 법칙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합의 연산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렇게 바뀌는 법칙을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이거야. 두 번째, A 합집합 B가 있는데 거기다가 C를 합집합했다고 해보자. 이거랑 A와 B 합집합 C를 합집합한 거. 그러면 어떻게 돼? A와 B와 C 집합 이렇게 있을 때 A 합집합 B는 여기다 그치? 거기다가 C를 합집합했어. 그러면 여기 전체가 나오네. 마찬가지로 B 합집합 C를 먼저 하고 거기다가 A를 합집합하면 똑같이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같아.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A 교집합 B 먼저 하고 C랑 교집합하면 A 교집합 B가 여기잖아? 여기다가 C랑 교집합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거랑 A 교집합, B 교집합 C와 같거든.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B 교집합 C가 여기 있고 A랑 교집합을 찾아. 그러면 여기가 나오네. 똑같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다. 그치? 이 법칙을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 법칙은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연산이 같은 종류일 때 어떤 걸 먼저 연산해도 괜찮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현한 연산부터 하자 이거야. 그것부터 계산해도 괜찮다는 얘기지. 합집합도 교집합도 서로 같은 연산끼리 있을 때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 쌤이 예를 들어 볼게. A, N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보자. 이 집합은 X바 X가 N의 배수인 자연수라고 해볼게. 그러면 A3이란 거는 3의 배수인 다연수들을 모은 거기 때문에 3, 6, 9, 12 이렇게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수의 집합들을 얘기를 할 수 있거든. 3의 배수의 집합을 A3라고 해보고 4의 배수의 집합들을 A4라고 해보자. 그러면 A3 안에는 3, 6, 9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리고 A4 안에는 4,
8, 12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이것들을 쌤이 연산해 볼게. 그래서 A3과 A4의 교집합을 썼고 그 다음에 A12도 이렇게 교집합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교집합끼리 있으니까 쌤이 연산이 같은 종류일 때 편한 것부터 해도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이거 먼저 하는 게 좋을까? A12는 12, 24, 36 이렇게 가는데 A4와 A12를 교집합하게 됐을 때 어떻게 돼? 12의 배수만 남을 게 예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연산을 A3를 나중에 하고 A4랑 A12를 먼저 교집합하자고. 그러면 A3 교집합 A12가 되지. 얘랑 얘는 공통인 원소가 12, 24, 36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번에는 A3과 A12 교집합. 그러면 또 어떻게 돼? A3 안에는 3, 6, 9, 12가 있고 A12 안에 12, 24 이렇게 있으니까 또 교집합하면 A12만 남습니다. 마치 A12가 A4를 먹고 다시 A3을 먹은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쌤이 참고적으로 배수의 집합과 약수의 집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AN을 x바 x가 n의 배수인 자연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AN과 AM의 교집합 이건 뭐가 될까? 예를 들어서 A3과 A4의 교집합은 얘가 3의 배수니까 3, 6, 9, 12 이렇게 되고 얘가 4의 배수에서 4, 8, 12 이렇게 되어서 공통인 녀석이 여기 12가 보인다. 그치? 그러면 원소들을 더 나열했을 때 24가 있을 거고 즉 겹치는 원소들을 다 가져오면 A12가 돼. 이 12는 어떤 수야? 3과 4의 공배수인데 최소인 공배수다. 그치? 그래서 AN과 AM이 있잖아. 그러면 ANM의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예시를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될 겁니다. 그리고 AN과 AM을 합집합해보자. 예를 들어 A6이 있고 A9가 있어서 그거를 합집합했어. 그러면 여기 6, 12, 18 이런 식으로 나열되고 여기는 9, 18, 27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데 A3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생각을 해보면 성립한다. 그치? 왜냐하면 6과 9 모두 3의 배수기 때문에 얘도 A3의 부분집합이고 A9도 A3의 부분집합이고 그래서 합집합한 것도 A3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야? 6과 9의 최대 공약수다. 그치? 그래서 이 합집합은 A의 NM의 최대 공약수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번엔 약수의 집합 한번 살펴볼게. BN이라고 하자. BN은 X바 X가 N의 약수인 자연수야. 그러면 첫 번째 BN 교집합 BM. 예를 들어서 B8과 B12의 교집합. 그 원소들을 살펴보면 B8은 1, 2, 4, 8이다. 그치? B12는 1, 2, 3, 4, 6, 10이야. 공통되는 건 1, 2, 4가 보인다. 그치? 즉, B 4가 됩니다. 이 B4의 4는 어디서 온 거야? 8과 BB의 최대 공약수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이걸 교집합했을 때 여기 어떤 숫자가 온다. NM의 최대 공약수가 온다. 두 번째, BN과 BM이 있는데 그것의 합집합은 무엇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을까? 또 위에서 든 예시를 가져와 볼게. B8과 B12의 합집합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위에서 1, 2, 4, 8, 1, 2, 3, 4, 6, 12 이렇게 했으니까 1, 2, 3, 4, 6, 8, 12 이렇게 돼. 1, 2, 3, 4, 6, 8, 12를 원소로 갖는 집합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24 어때? 24의 약수니까 1, 2, 3, 4, 6, 8, 12 모두 원소로 갖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 24가 어떻게 나온 거야? 당연히 8과 12의 배소 공배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NM의 배소 공배수의 부분집합이 돼. 이렇게 배수와 약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위에서 얘기하던 법칙을 마저 마무리할게. 세 번째 법칙. 이번엔 합집합과 교집합이 동시에 있을 때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있다고 해보자. 이때 이 녀석은 B 교집합 C가 여기고 A가 여기니까 이런 집합이 돼. 자, 이번에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를 볼게. A 합집합 B는 여기고 A 합집합 C는 여기인데 공통되는 부분을 가져오면 또 이렇게 되네. 서로 같은 게 맞지?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거든. 마치 어때? 여기 보이는 A 합집합
이 녀석이 B와 C에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x 곱하기 y 더하기 z가 있을 때 이게 나누어져서 x 곱하기 y 더하기 x 곱하기 z가 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치?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어때? 이 녀석이 공통으로 있어서 묶어내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아까 전에 x 곱하기 y 더하기 x 곱하기 z가 있을 때 이 x 곱하기가 공통이어서 x 곱하기로 묶어내서 이렇게 되는 이것과 비슷하다. 그치? 그래서 공통 묶어내기라고 쓸 수도 있겠네. 식이었으면 인수라는 말을 썼을 텐데 집합이어서 공통 묶어내기라고 표현을 한 거야.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분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연산시 그때 분배하거나 공통으로 묶어내거나 이걸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되겠지? 자, 정리를 해볼게.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판단하기 쉬워. 그래서 성질과 법칙을 벤 다이어그램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치?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연산 법칙이 좌측 연산의 덧셈, 곱셈과도 비슷했어. 충분히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 그리고 연산의 법칙을 하면서 배수의 집합과 약수의 집합에 대한 성질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일일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원소를 나열해서 다시 말해 구체화해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되겠지? 집합의 연산의 성질 법칙을 마칠게.